이번엔 6단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힘을 써서 일을 해, 일에 대한 단원입니다. 자, 여러분, 일이란 무엇일까요? 자, 일이라고 하면 우리 오늘 일을 너무 많이 했다, 일이 너무 많다, 할 일이 많다 이런 식으로 일을 쓰는데요. 자, 과학에서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일을 했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자, 먼저 보시면, 자, 이렇게 수레를 지금 이렇게 밀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일을 한 거고요. 자, 여러분 책상을 밀면서 또 쭉 밀면서 가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일을 한 겁니다. 자, 이 그림은 뭐냐면, 자, 책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얘를 이렇게 들고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런 세 그림 같은 경우에 일을 했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세 개를 하려면요. 여러분 수레를 밀던지 그 다음 책상을 밀던지 뭔가 이렇게 짐을 이렇게 들어 올리던지 힘이 필요합니다. 자, 힘이 필요하고요. 자, 수레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죠. 책상이 원래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이동을 했죠. 자, 원래 책은 이 아래에 있었는데 위로 이렇게 들어 올려졌죠. 이런 식으로 이동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 이 세 개의 경우에 힘의 방향, 그다음에 이동 방향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힘의 방향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요. 이동 방향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힘의 방향입니다. 자, 수레를 밀면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힘의 방향은 이렇게 지금 이쪽으로 되겠죠. 자, 얘 같은 경우에 책상을 밀면서 이렇게 쭉 가야 되기 때문에 밀어야 되죠. 그러면 힘의 방향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요. 책이 원래 이 아래에 있었는데 얘를 이렇게 들어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힘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들어 올려야 되니까 이렇게 위쪽으로 힘이 우리가 지금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음으로는 이동 방향을 보겠습니다. 자, 수레를 이렇게 끌고 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동이 어디로 갈까요? 그쵸?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자, 책상을 밀고 가는 이런 경우도 이동 방향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똑같이 되겠죠? 자, 책을 여러분 많은 책을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쭉 들어 올립니다. 그럼 이동 방향이 아래에서 이렇게 위 해서 이동 방향이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세 개의 공통점을 잘 보시면요. 자, 힘의 방향이랑 이동 방향이랑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일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일을 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힘의 방향으로 이동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일을 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과학에서 일을 한다 이런 표현은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했을 때 그 다음에 힘이 작용하여 물체가 그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첫 번째 힘이 필요하다. 힘이 작용해야 된다. 두 번째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 중에서도 일의 양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자, 일을 얼마나 했냐? 오늘 일을 많이 했다, 조금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양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를 보면요. 이 똑같은 책상을 우리가 이동을 시킬 건데요. 이 똑같은 책상을 똑같은 힘으로 이렇게 쭉 밉니다. 자, 이렇게 쭉 이쪽으로 미는데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동을 이렇게 이동을 했고요. 2번은 이 정도 이동을 했습니다. 자, 이동을 1번이 더 많이 했죠. 이렇게 이동 거리가 이렇게 긴 경우에 우리는 일을 더 많이 했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자, 이동 거리가 많을수록 일을 어떻게 했다? 더 많이 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동 거리랑 일은 지금 비례한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를 보면요. 일단 책상 크기가 조금 다르죠. 자, 보시면 1번은 책상이 더 조그맣고요. 2번 책상이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보시면은 똑같이 여기까지 이동을 할 거예요. 똑같이 이동 거리는 똑같은데요. 우리가 어디에 힘이 많이 필요할까요? 그쵸. 2번에서 힘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똑같은 힘을 줄 수가 없고요. 1번에는 이만큼 힘이 필요하다면 2번에서는 이 정도의 힘을 줘야만이 이렇게 큰 힘을 줘야만이 이쪽 똑같은 거리까지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또 이 일을 더 많이 했다. 2번이 일을 더 많이 했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따라서 이처럼 힘을 더 많이 썼으면 일을 더 많이 했다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힘의 크기가 클수록 일을 많이 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의 양은요. 이동거리와 자, 힘의 크기에 비례해서요. 우리가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식은요.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잃어버리면 안 되고요. 자,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외워야 될 게 힘의 단위입니다. 힘의 단위를 쓸 때는
뉴턴, 우리 배웠었죠? 뉴턴의 단위를 쓰겠고요. 이동거리는 보통 미터를 쓰겠는데요. 그럼 1의 단위는 뉴턴, 미터 이렇게 쓰겠죠? 이걸 합쳐서 이제부터 J로 해서 이거를 줄이라고 읽겠습니다. 그래서 1의 단위는 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 뉴턴, 미터나 그다음에 줄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1의 단위를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것을 그래프로 해석을 해보면요. 예를 들면은 3N의 힘으로 똑같은 힘으로 일정한 힘입니다. 쭉 힘을 주면서 이동거리를 어디까지 이동했냐면 한 5m까지 이동했습니다. 이때 한 1을 구해라 하면은 우리가 선생님이 준 힘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하면 1의 양을 구한다고 했죠. 그러면 15 해서 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그래프에서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여기서는 이 아랫부분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X축이 이동거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Y축이 지금 힘이죠. 그래서 이동거리랑 힘을 곱한 값이기 때문에 1이 이 아래쪽 면적이 여기가 뭘 의미한다? 2를 의미한다까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요. 과학에서 일을 하지 않은 경우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힘이 0이면 당연히 일의 양이 0이겠죠. 두 번째는 이동거리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벽을 밀어요. 근데 이동거리가 없죠. 이러면은 일을 안 한 거죠. 자, 세 번째, 힘의 방향이랑 이동 방향이 이제 수직인 경우인데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책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책을 들었는데 든 상태로 그냥 오른쪽으로 짝짝짝짝 걸어만 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힘의 방향은 지금 들어 올리기 있기 때문에 이쪽 방향인데 이동거리는 이쪽이기 때문에 지금 방향이 수직이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일을 정의할 때는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을 경우에 일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수직 방향에서는 일을 하지 않았다 해서 이 일을 하지 않은 경우 이 세 가지는 꼭 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학에서의 일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일의 양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일을 하지 않은 경우 세 가지 있었죠?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